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생각했을 때 매출, 원가, 판관비, 유동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은 내가 한 달에 얼마의 매출을 낼 것인지, 원가는 내 매출의 얼마의 원가를 차지할 것인지, 고정판관비는 내가 매출을 얼마를 내던 변동이 없는 고정비용과 매출에 따라 변동되는 유동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틀어 판관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인구란 내가 가게를 열 때 얼만큼의 사람이 광고 없이 유입할 수 있는지를, 또 내가 노력하면 얼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판가름 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다산 신도시에 있는 카페의 월 매출과 얼마의 영업이익이 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다산 신도시에 있는 카페의 손익계산서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현재 이 카페의 매출은 대략 1,800만원 정도가 나고 있다고 하고요. 먼저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준 한 명당 한 잔씩 구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이 고정비 안에서 기계값인데요. 이 기계값은 초기에 창업을 할 때 머신 한 대 그리고 제빙기 한 대 기준으로 약 6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먼저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36개월을 사용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월 기준 166,667원이라는 비용이 산출이 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30평 기준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출을 했을 때 36개월 동안 소진되는 금액은 대략 한 달에 83만 3,333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6개월이 끝나게 되면 이 고정비용 부분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무사비 모두 한 달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도광열비와 카드 수수료 역시 한 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비례 변동비라는 것은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퍼센트로 함께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억이 나던 1,000만원이 나던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고정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매출비례 변동비에서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도 사용료도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3%로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2.5%로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1,800만원 기준 객단가는 4,000원으로 설정을 했고, 이랬을 때 원가는 629원, 대략 16% 정도를 차지합니다. 월 판매량은 4,500잔, 그리고 주 판매량은 1,125잔, 일 판매량은 150잔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기준 매출로 보았을 때 1,800만원 기준 원가는 288만원, 그리고 판관비는 1,174만원, 이렇게 했을 때 영업이익은 대략 338만원이라는 수익을 볼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생각을 해야 하니 매출이 만약에 3천만원 기준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매출이 3천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정비용도 그대로고, 여기에서 뭐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까도 1,075만원, 그리고 지금도 1,075만원. 근데 변해 있는 거는 이 매출비례 변동비만 변해 있어요. 매출이 1,800만원일 때 매출비례 변동비는 99만원이었었는데 매출이 3천만원일 때는 16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3천만원 기준 원가는 동일하게 629원, 하지만 월 판매량은 7,500잔 정도로 직전에 4,500잔과 비교를 했을 때 대략 한 6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 판매량은 1,500장, 그리고 일 판매량은 약 250잔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 매출이 3천만원이 나왔을 때 원가율은 동일하게 16%를 고정을 하고 있고요. 판관비는 41% 기준 시 1,240만원, 영업이익은 무려 1,280만원으로 1,800만원일 때 비교했을 때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변하는 것은 이쪽은 아무것도 고정비용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매출비례 변동비만 변하게 됐습니다. 99만원이었던 변동비용이 165만원으로 늘어난 것 외에는 딱히 바뀐 게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매출이 1,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4천만원이 된다고 하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고정비용에서 변동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인건비라는 변동이 하나 생겼는데, 이전에는 인건비가 1.5인에서 2인 기준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현재는 2인에서 2.5인 기준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33%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도 조금은 증가를 해야겠죠. 현재 매출 4천만원 기준에서 객단가는 동일하게 4천원, 그리고 원가는 동일하게 629원, 16% 동일하죠. 그리고 월 판매량은 만잔으로 7,500잔일 때보다 무려 2,500잔이 늘어났습니다. 주간 판매량은 2,500잔, 그리고 일 판매량은 333잔이 되었고요. 매출이 지금 4천만원, 원가는 888만원, 판관비는 1,395만원, 이랬을 때 영업이익은 1,725만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다산신도시에 있는 카페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BEP, 즉 손익분기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매출 마이너스 원가는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1,482만 8천원에서 원가 326만 2천원을 빼게 되면 1,156만 5,840원이 되죠. 현재 지금 판관비가 고정비용과 그리고 매출비의 변동비를 포함했을 때 대략 약 300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즉 우리는 매출 1,482만 8천원을 넘겼을 때, 즉 월 판매량 3,707잔, 그리고 주간 판매량 927잔, 일간 판매량 124잔을 넘겼을 때 우리는 손익분기점 BEP를 넘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산신도시에 있는 한 카페에 이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얼마의 매출과 얼마의 이익을 벌어낼 수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한 달에 뭐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씩도 써야 되지만, 오프라인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 권리금이 없으면 그만큼 그 가게는 유동인구가 적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가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으면 사실 확률적으로 내 가게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확률적으로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권리금이 있다는 것은 광고비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를 권리금으로 녹이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상권에 대한 권리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월세가 400만 원이나 되는 비싼 비용을 내는 가게이기는 하지만, 월세가 마냥 싸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월세가 높은 거는 높은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높은 월세를 감내하고서라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